왜 이렇게 당황해? 그냥 이게 더 쫓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쫄아? 아니 1번부터 이게 너무 길을 주는 문제가 아니에요. 1번도 많이 안 됐습니다. 이 컷이 몇이냐? 50 중반이에요. 이거 말이 돼? 말이 안 된다고. 다음 시간에 다 시험지 가져오고. 아직 총 등급 안 나왔지? 예. 그냥 뭐? 2 아니면 3. 안 돼! 이는 아 그건 무조건. 그렇지. 다른 거 잘하면 2인데. 잘하면 1이지. 다른 거는? 다른 거요? 수학 무조건 1이지. 아씨. 영어는? 영어요? 영어는 2 아닙니다. 혹시 국어를 제일 못한 거니? 저요? 아니, 저는 당연히 한국사죠. 아니, 중요 과목이 아니잖아, 한국 사람은. 국영수 중에서 영어 꼴등. 영어를 아마. 아, 괜찮다, 그러면. 괜찮다. 일단, 보시면, 쭉 넘겨보면, 이상한 게 나와 있죠. 일단, 방학 때, 너무 덥다. 방학 때. 예. 더우기 때문에 또 일단 영상도 찍어야 되고. 방학 때, 일단, 비문학, 우리 흔히 말하는 독서라는 거 있잖아. 뒤에 넘겨보면 비문학 지문이 또 나와 있어요. 기출 문제. 물론 고1 건 없어요. 고2, 고3 건 위주로. 우리가 내신 시간 빠지게 한다고 독서가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안 봤잖아, 그치? 똑똑아, 그쵸? 그거랑 제가 또 요걸 할 거야. 중세문법. 너네 이제 문학에서 모의고사에서 막 현대시도 있고 고전시도 있고 한데 한준아, 현대시가 어렵냐 고전시가 어렵냐는 얘기는 고전. 왜 그러냐? 좀 옛날. 이게 옛날 말이야. 이게 옛날 말. 그러니까 고전시가가 어려운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진입장벽이 너무 높음. 우진아, 읽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읽기조차 힘들어. 그리고 보시면 이 중세 문법을 하다 보면 당연히 우리 보게 될 그 고전 시가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바로 중세 문법 어려운 거 들어가는 게 아니라 7페이지 넘겨볼래? 7페이지. 오, 7페이지에 뭐 나란 말씀이 중기계다라. 혁동아, 들어는 봤지? 문자로 삼한띠 아니야,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있는 건 교과서에 넣는데 전통적으로 이제 관습적으로 너네 아마 프린트로 하게 될 거야. 위물로 용기 어천가라는 거. 그 두 개 지문은 반드시 교재 이제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거든. 그거 두 개를 제대로 분석하려면 1페이지부터 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좀 탐구를 해봐야 된다는 거. 자기 어때? 현대문법보다 좀 어렵습니다. 아이고야, 못 짜겠노. 또 외워야지, 그치? 고개를 절거질려 하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1페이지 먼저 해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에 일단 중세문법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난생 처음 비문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 일단 1페이지에 뭐 중세국어의 의문체계라고 나오는데 의문? 어디 들어봤잖아. 현대국어에서도 의문이 있잖아. 우진, 자, 현대국어에서 우진아 자음 몇 개였지? 다음은 9개. 넌 어떤 현대? 13개. 어느 나라? 19개. 19개지. 한준아, 몸은 현대국어 몇 개니? 몸. 뭐요? 11개. 그 이중모음이고 또 단모음 몇 개? 제일 몇 개 단모음? 10개. 그래서 총 21 해가지고 40개였지. 맞아, 40개였어. 7페이지 넘겨. 7페이지. 어쩜 그렇게 새까맣게 까먹는지. 혁동아, 7페이지에 보면 저 밑에서 저기 어디니? 밑에서 세 번째 줄 올라가면 7페이지에 내가 친절히 현변부를 줬지.
새로 몇 글자를 만들었다 돼 있어? 28글자를 김세종이 만든 거야. 그럼 중세국어에서 자모음은 동요가 총 몇 개다? 28개다. 다시 1페이지로 왔다가 좀 한번. 이게 폰이 두 개야. 예? 폰이 두 개야. 저 투판입니다. 제 폰은 뺏어봤어. 아. 자, 1페이지에 보면 17개의 자음, 그리고 밑에 11개의 모음이라 돼 있지. 요래 해가지고 총 28개의 자모음이라 이거야. 그럼 우진아, 쌤, 자모음이 줄어들었으니 더 쉬운 거 아닌가요? 더 쉽겠니? 아니지. 근데 그 왼쪽 상단에다가 좀 공간이 있죠. 필기를 좀 해줘. 우리가 중세국어를 볼 텐데 도대체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중세라고 하는가를 좀 알아봐야겠죠. 먼저 한 10세기 해가지고 즉 대략 한 통일신라 요즘까지 요때까지를 무슨 국어라냐면 고대국어라고 해요. 고대국어.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기구만 해. 시기구문. 이거 적어야 돼. 그다음 고려가 이제 만들어지고 대충 한 16세기 정도? 16세기 정도? 요때까지는 중세국어라고 해요. 우리가 볼 거 중세국어. 그러니까 고려 건국부터 해가지고 한 16세기 정도까지. 근데 이 중세국어를 좀 나눠볼게. 나눠서 우진아, 세종대왕의 가장 큰 업적을 뭐라 할 수 있겠노? 아, 야스, 한글 창제. 요 한글 창제를 기준으로 고려 건국부터 해가지고 한글 창제 이전까지를 전기 중세국어라. 한글 창제부터 해가지고 한 16세기 정도까지는 학자들이 후기 중세국어라고 칭해요. 그럼 우리가 볼 거는 전기라기보다는 언제쯤 요 후기 중세국어 요때를 주로 다룰 거야. 그 다음 동요 17세기부터 해가지고 한 19세기 정도까지 요까지는 뭐 근대국어라 칭합니다. 근대국어. 그럼 19세기부터 해가지고 쭉 뒤로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현대국어 말하는 거지. 너희들이 봤던 뭐 음운 변동이든 문법 요소든 문장의 짜임이든. 알겠나? 학동 오케이? 자, 그럼 먼저 17개의 자음이라고 첫 번째 17개의 자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음 옆에다가 써줘. 결국 현대국어도 마찬가지고 우진아, 초성이 올 수 있는 건 자음이니 모음이니? 초성. 자음이지. 즉 17개의 자음 또는 초성을 만드는 원리라고 할 수 있어. 초성. 김세종이 다 짜고 굴려가지고 만들었다 이 말이야. 그럼 보니까 먼저 상형이라고 나와 있죠. 왜 우리 옛날에 막 이집트 같은 데 보면 뭐 상형자라는 거 형동안 들어는 봤지? 그 밑에 조그마한 글씨에 밑줄 하나 그어줘. 뭐를 본떴냐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다. 발음기관. 발음기관 뭐 또 그림을 그려봐. 뭐 이런 발음기관. 근데 혓바닥이 한줄은 아니고 대충 요래 돼 있으면 요거 뭐다? 기억이다. 뭐 만들었다 이 말이야. 누가? 세종이. 그래서 본뜬 글자인데 왼쪽에 각각 그 위치가 나오죠. 아설, 순치, 후라고 하는 위치가 나와. 아음은 뭐라 돼 있어? 뭐 어금니 소리. 설음은 혀설자 해가지고 혀소리고, 순음은 지금 우리 현대국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순음이 있었지. 양순음이 뭐였어? 두 입술 소리였잖아. 역시 순음은 입술 소리. 치음은 치 좀 기억나나? 치음은 이 소리. 후음은 바로 뭐겠니? 목구멍 소리 되겠지. 목구멍 소리.
요게 각각 위치인데 각각 기억해요. 아음에는 기억이 있겠고 그 다음에 니은, 시옷, 이음 요에 있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럼 따로 표기를 좀 해줘. 요 5개 상형의 원료로 만든 요 5개를 뭐라고 한다? 기본자라 그래. 기본자. 가장 기본이 되는 거 5가지. 기본자라고 따로 좀 적어줘. 자, 그 다음에 여전히 한준아 현대국어에서 계속 비교를 해야 돼. 현대국어에서 초성의 이응은 음가가 있어 없어? 그렇지. 여기 이씨가 없구나. 이거 보면 오직 초성의 이응은 자리값이 없는 걸로 보잖아. 야, 역시 중세국어에서도 요 이응 초성에서 음가가 있다 없다? 역시 없다라고. 역시 빈자리로 가요. 빈자리. 지금 당장 외우라는 거 아니야. 이 방학 동안 한 번은 들어놨다가 한준아 한 9월쯤 되면 다시 하게 될 거야. 그럼 그때 저거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데 라는 리액션만 취해주면 돼. 알겠니?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상형의 원리 다음에 보니까 뭐 더 있어? 가획의 원리라고 있어. 가획. 획을 더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밑에 밑줄 그어서 조그만한 것이 뭐에 따라? 소리의 세기에 따라. 소리의 세기 조그만한 것이 있지. 그럼 우진씨 기억에 획 하나 더 해봐. 기억되겠지? 니은에는 하나 더하고 하나 더 더해. 미음은 먼저 요에 더하고 그 다음에 더 생각하고 시옷은 요 새끼랑 요는 되겠고. 근데 이음 봐봐. 획 하나 더 하니까 뭐라 돼 있어? 이런 놈이 있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히읗이 나와 있잖아요. 이 말인 즉슨 미음보다 디귿이 세기가 더 세고 요 안에서도 요 디귿보다 연마가 소리의 세기가 더 세진다 이 말이겠지.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일단 요까지 아주 괜찮네요. 획만 더하라 이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귀가할 수 있는 찬스 지금 바로 이 새끼를 뭐라고 부르겠노? 어디서 했어? 어떻게 알지? 어디서 했지? 그래. 열이 칭찬을 해. 오늘 줄 알아. 여린 히읗이야. 여린 히읗. 맞아요. 알아둬. 그러면 한 번 더 찬스. 이 여린 히읗이 세 가지 기능을 하는데 그거 알고 있나? 뭐지? 진짜 보내줌. 이거 말하면 세 가지. 뭐지? 빨리. 이거는 추가로 좀 표기를 해줘야 돼. 이 여린 히읗 세 가지 기능. 제가 모르나? 안타까움 진짜 보여줄 수 있나? 첫 번째. 일단 따라와봐. 동국 정문시 한글이 아닌 이거 몰라? 한자음 표기에서 초성에 쓰인다라는 거. 이름 어려워. 오늘 동국정문식이 뭔지까지는 확인 할 거야. 동국정문식 한글 아닙니다. 한자음 표기 초성. 두 번째. 도요가 모르나? 두 번째. 뭐? 저름부. 즉 살짝 끊어 읽어라 이 말이야. 저름. 세 번째. 된 소리. 되기 부분. 요렇게 세 가지 기능이 있어. 이 여린 히읗이. 그러면 다시 얘들아 7페이지로 돌아가. 잠깐 왔다리 갔다리 좀 하자. 내가 이걸 굳이 왜 하냐면 세종어제 원문에 나온단 말이지. 7페이지 펴서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내려오면 홀빼 보이나? 홀빼 이제 찾았냐? 현대어풀이 뭐라 돼 있어? 할바 이렇게 돼 있겠지. 그럼 한준 할바 요거 발음해봐.
할 바가 해가지고 된 소리를 내는 거 있잖아. 그러면 원문에서도 어떻게 읽어야 돼? 홀빼 이 시점으로 읽어야 돼. 그럼 그때의 받침에 있는 여린 히읗은 뒤에를 된 소리로 가게 하는 거다. 된 소리 뭐라 이거야.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 두 줄 더 내려와. 못할 놈이 뭐니 놈이? 현대어법이 뭐가 되겠니? 못하는 사람 되겠지. 근데 제이야 사람이라고 했니? 못하는 그냥 사람이지. 그리고 니은에 된 소리가 있어 없어? 못할 놈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야. 그때의 받침에 있는 여린 이것은 뭐겠니? 저런 뭐라 이거야. 약간 끊어야 되란 말이야. 못할 잠깐 쉬고 놈이라고. 그 다음 제목으로 가봐. 제목. 생정, 엉쟁, 훈민정, 흠 하는 거 있지. 훈민정, 흠에 초성에 뭐가 와 있어? 여린 히읗 와 있잖아. 그때 초성에 있는 여린 히읗 보고 동국정우식통이구나 라는 걸 알아먹을 수 있는 거라. 요 세 가지 전부 다 요 7페이지에 나오는 거라 이 말이야. 동국정우이 뭔지는 좀 이따 할게. 다시 1페이지 와봐. 벌써부터 한 줄에 심상치가 않지? 어땠다 싶죠? 요까지가 끝이 아니야. 자음에서 보시면 하나 더 있어. 옆에 이체자. 이 조그마한 것이 뭐라 있어? 획이 더해지거나 색이 변화가 없음. 야들아, 요때 이가 뭐냐면 다를 이자예요. 이질적이다 있다는 거 있잖아. 동우가 다르다는 건 상형과도 다르고 가획과도 다르다 이 말이야. 즉 쉽게 말해서 이 이체자는 예외라서 외울 수밖에 없어. 그냥 외워. 그냥 어떻게 외워? 아음 라인에 있는 이체자는 뭐야? 그냥 이음이 아니야. 꼭지 붙여요. 꼭다리 붙여 이거. 서름 라인에는 뭐가 있어 보니까 이런 놈이. 시음 라인에는 뭐가 있어? 세모. 물론 세모는 아니겠지만. 그럼 한 줄? 그냥 이음이 아니라 이렇게 꼭다리 달린 이음을 뭐라겠노? 뭐라겠니? 체리. 옛 이음. 그 다음 제이 리을이라 말하겠니? 지금은 리을이 되었겠지. 얘는 뭐? 반서름 되겠어. 반서름. 그럼 다 됐어. 힌트 줬잖아. 우진아 얘는 뭐라 했겠니? 세모 아니야. 존나 재미없더라. 아니야? 너네 못 보잖아. 그 19세 아니야? 말이 안 돼. 존나 재미없음. 보지 마세요 그냥. 얘는 뭐라 그래? 반치음이라 그래. 반치음. 세모가 아니라. 근데 이거 넘어갈 게 아니야. 옛날에는 요 꼭다리 달린 옛 이음과 그냥 이음이 있는데 차이점이 있겠지. 그럼 요 옛 이음은 초성의 음가가 있겠나 없겠나? 눈치껏. 없으면 차이가 뭐지? 없죠. 얘는 초성에 썼을 때 음가가 있는 놈이 음가가 있는 놈. 동료가 알겠냐? 그냥 이응은 초성일 때 음가가 없고 옛 이응은 초성일 때 음가가 있습니다. 오케이? 요래 가지고 자음 총 몇 개? 17개. 상형의 원리, 가획의 원리, 마지막에는 이체자까지. 근데 그 밑에 표를 봐봐. 추가 초성표기지. 추가 초성표기 옆에다가 요래 써줘. 요 추가로 초성표기 하는 거는 17자에 절대로 포함되지 않는다. 17자에. 그냥 만들어 놓은 요 17개 가지고 막 레고 맞추듯이 조합하는 거라 이 말이야. 그래서 보면 크게 연소와
병서가 있네. 병서. 연서와 병서. 연서는 밑줄에죠. 아래로 밑줄에 아래. 즉 자음을 아래로 적는 표기. 그럼 한줄 병서는 밑줄에죠. 뭐라 돼 있니? 옆으로요. 자음을 옆으로 적는 표기이다. 그래서 협동 연서 사례 하나 보니까 이런 놈이 있어. 이런 놈이 그냥 비읍이겠나? 이런 걸 또 어떻게 읽어? 이런 것도 어떻게 읽어? 이거 하나 체크해. 순경은 비읍이란다. 순경은 비읍. 비읍이랑 이음이랑 세로로 적었잖아. 세로 아래. 근데 이제 한준아, 이 병서에는 또 두 가지가 있어. 무슨 병서? 각자 병서라. 합용병서가 있네. 합용병서. 각자 병서는 꼬라지 보니까 뭐 쌍기역, 쌍디귿, 즉 대소리 같은 거 말하지. 각자 병서는 써줘. 뭐 같은 자음을 옆으로 쓰는 것들을 말해. 같은 자음. 예를 들면 요런 놈, 요런 놈. 그럼 합용명사는 우진아 같은 자음이겠니? 꼬라지 보니까 다른 거겠니? 그렇지. 다른 자음을 가로로 쓰는 거야. 근데 또 벌써 빈칸할 생각을 하니까 그치? 비읍계 합용명사가 있고 비읍 시옷계 합용명사가 있고 마지막에는 시옷계 합용명사. 비읍계는 뭐 있거든? 병신 아니고 이런 것. 비읍 시옷. 시옷계는 뭐 있니? 보니까 뭐 수고 이런 놈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벌써 하기 싫지. 이걸 미리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 안 좋아? 알겠냐? 즉 다시 한번 한 줄. 요런 글자들은 17자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만들어 놓고가지고 조합하는 거에 불과하잖아. 자, 요까지는 쓰기 표시인데 밑에 보니까 형광펜을 하나 해줘. 어두자음문이라고 형광펜 하나 해줘. 중요하다. 어두자음문. 도겸아, 자음군 어디서 들어봤지 않니? 들어봤을걸? 언제 들어봤지? 자음군 단순할 때 들어봤잖아. 탈락하는 거. 보셔라. 이 우체화라마노 달이야, 닭이야. 닭이라잖아. 닭이라고 현대국어에서는. 이거 봐. 자음군이 뭐 있는데 서로 다른 자음이 붙은 거잖아요 지금. 근데 보니까 이봐. 중세 때는 자음군이 어디에 붙어? 어두에 붙는 거지. 초성에. 제이야, 네가 아는 단어 중에 현대 국어에 초성에 자음군 오는 거 있니 없니? 설마 이런 게 뭐 형신아 뭐 이런 거 아닐 거 아니야? 이런 거 없다고. 그럼 읽어볼게 한번. 어두 자음군이란 또 밑줄에 초성에 음가를 지닌 두 자음이네. 초성에 음가를 지닌 두 자음이네. 중요한 건 여기 음가를 둘 다 지니고 있네. 둘 다. 미안한데 다시 7페이지로 갈래. 정말 미안해. 왔다 갔다 한번 찾아보자. 7페이지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와봐. 보니까 어두 자음분 뭐가 보이니? 요놈 있지. 여기 이제 문제 단본이네. 비읍 시옷 돼 있는 거 있잖아. 뭐라고 말할 수 있어? 비읍계 합용명사라고도 말할 수 있고 어두 자음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근데 이거 팁. 너네 이제 계약하고 나면 아직 방학도 안 했지만
구모를 보게 되겠죠. 뭐 11월 달도 뭐 하나 볼 거고. 그때 고전 시가에 요런 어두자음군이 나오면 일단 문제 풀 때는 어떻게 읽어라? 뒤에 놈을 된소리로 읽어. 그러면 나름 의미가 통해. 그럼 뿜매겠니? 수매겠니? 수매겠지. 현대어풀이 봐봐. 쓰는데 쓰매 요렇게 현대어풀이도 같이 읽힌다 이 말이야. 우진 오카이? 예. 근데 이봐 어두자음군이 뭐랬노? 초성의 음가 둘 다 있다고 둘 다. 물론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세종대왕 이거 어떻게 읽어요? 어떻게 소리내요? 못 물어봐요. 그냥 학자들이 주장하기에 요 새끼 둘 다 음가 있는 무슨 약간 이렇게로 읽자 라고 학자들이 본다 이거예요. 중요한 건 요 두 말이 모두 제 뭐를 가진다? 음가를 가지는 걸로 봐야 돼. 어두자음군이기 때문에. 적지마 나중에 다시 할 거야. 다시 1페이지로 가야 돼. Sorry. 자, 근데 계속 경감패를 좀 해줘. 요 세 마리 모두 어두자음군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만 비읍계랑 비읍 시옷계만 공식적으로 어두자음군으로 봐. 뭐? 얘는 비읍계랑 비읍 시옷계만 공식적으로 어두자음군이야. 그까지 뭐 내가 써놨잖아. 체크해줘. 그럼 쌤요 이 합용병서 중에 시옷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땡땡땡땡 박스 봐봐. 17세기 초에 비읍계 비읍 시옷계가 시옷계 합용병서와 혼동되어 그다음에 밑줄 17세기 중엽에 어두자음군은 어머나 뭐가 되었어? 된소리도 들어갔대 그냥. 즉 17세기 중간쯤 되면 한줄 어두자음군이 있다 없다 사라진다 이 말이야. 그 다음 봐봐. 이때 비읍계 비읍 시옷계는 이전까지는 어두자음군이었을 것이 중론이다. 보편적인 의견이다. 근데 그러나 시옷계는 어두자음군인지 처음부터 된 소리인지 알 수가 있어 없어?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그래서 제가 빨간 글씨에 뭐라고 해놨니? 평가원 모의고사라면 보기를 봐주고 내신이라면 학교쌤 설명을 따라주라 이 말인 거야. 즉 지금 당장 동료가 우리는 다시 한번 말할게 뭐만 비읍계랑 비읍 시옷계만 뭐로 봐줘? 어두자음군으로 봐주라 이거라고. 뭐는 유보하고 얘는 어두자음군으로 보는 거 유보하고 당장은 얘만 어두자음군으로 보라 이거야. 우진 오키? 예. 한숨이 나오죠 제이야 그치? 한줄 알겠나? 예. 다시 한번 어두자음군이 뭐라고? 초성의 자음군이 오는데 둘 다 음가가 있어 없어? 있는 거로 보는 거야. 있는 거로. 다시 1페이지로 가시면 자 요까지가 초성을 만드는 원리 즉 자음 17개 만드는 원리예요. 큰 사람 하나 넘었어 우지가 큰 사람. 자 그 다음에 보면 한준 모음 몇 개나 돼 있노? 11개. 땡큐. 자, 지금 2번 해가지고 모음 11개인데 현대국어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중성에는 뭐밖에 못하? 모음밖에 못 오잖아. 결국 중성 글자를 만드는 원리를 말해보자 해봐요. 중성 글자를 만드는 원리. 자 보시면 여기서도 동요가 상형의 원리다. 아까 오신 자음은 뭐를 본떴지? 발음 땡큐 발음 기본 발음 기반. 모음은 보니까 밑줄에죠. 뭐 천지인 나와있나 하늘 땅 사람 천지인을 본떴다. 그래서 세로 축으로 뭐 하늘
땅. 님께 노래 나와 있잖아.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 못한다라고 했나 잘한다라고 했나? 역대급으로 잘해버렸구만. 야, 굳이 왜 하늘 땅 사람을 본떠 쓸고 세종대왕이 당구 나가면 하나에 갑자기 단군한 거? 조선시대인데 너무 우리 흔히 이제 조선시대 하면 유교 국가 아니야. 알죠. 그건 알지? 그럼 유교 국가에서 중심이 되는 학문은 뭐라 그러니? 성리학. 성리학이야, 성리학. 즉, 요 세 마리는 성리학에서 성리학에서 뭐의 근간? 우주의 근간이 되는 거로 봤다 이 말이야. 그만큼 중요하니까 저 위에 하늘, 땅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을 본던 거라 이거라 본던 거. 그럼 제 하늘을 본떠봐. 뿅. 이거 뭐라 그러니? 아래 아라 있잖아 아래. 약간 한준 하늘에 뭐 같아? 태양같이 그렇다고 해. 예. 하늘에 태양 같아 말이야. 그다음 땅. 평평한 땅. 무슨 몸? 몸 만들어. 그 다음 제이야 요 사이에 서 있는 사람 이 몸 만들어내. 와 아주 직관적이야. 와 똑똑한 분이지. 그러면 똑같아 똑같이 크기에 동력 요 세 마리를 무슨 자란다? 상형의 원리로 만든 기본자란다. 기본자라. 와. 그 다음에 몸은 가외 그런 거 없어. 보니까 뭐 초출자 제출자 나와있지. 초출 제출. 초출은 옆에 위에다가 살짝 쿵. 뭐 플러스 뭐? 기본자 플러스 기본자야. 제출은 초출자에다가 기본자 플러스 한 거야. 즉 이 기본자 세 가지로 막 찢고 복구한다 이 말이야. 그럼 먼저 초출자에는 뭐 있니? 아몸, 오몸 같은 게 있어. 즉, 의몸에다가 아래 붙여가지고 오러본다 이 말이야. 또 하나 더, 어몸, 우몸이 있겠네. 이렇게 네 가지. 그럼 제출자는 이봐, 동혁아, 이봐. 아몸에다가 아래 하나 붙이면 뭐가 되겠니? 야 되겠지. 야, 여, 유 요렇게 하는 거야. 이게 몸 끝이에요. 와우, 이게 몸 끝이에요. 근데 표에서 하늘, 땅, 사람 그 옆에 뭐 이런 것도 있어. 양성, 음성, 하늘, 땅 중간에 있다 해가지고 뭐 중성 뭐 이런 게 있지. 이것도 중요해. 이것도. 즉 양성모음이라는 거는 하늘에 뜬 태양이 약간 양기를 받는다 있잖아요. 즉 추가해라. 양성모음은 요 꼭다리 있지. 요런 거 이봐요. 꼭다리. 요런 꼭다리. 꼭다리가 위로 향하거나 오른쪽으로 향해야 돼. 요런 놈을 양성모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음성은요. 땅의 음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성문 꼭다리가 다 어디로 가?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음성모음은 왼쪽과 아래쪽으로 꼭다리가 나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놈을 음성모음이라 그래. 동 알겠나? 일단 이 양성, 음성 구분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물어봐야지. 자, 그 근처에 좀 필기 위에 할 때가 있지. 표 위에. 우진아. 예. 현대국어에서 단모음 뭐뭐 있노? 10개. 한번 너네 뭐 키위 뭐시기 하는 것도 있고. 힘이 제외.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키위 제외. 금붕어 좋아.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으 이하고 뒤에 붙이라고 했잖아. 붙이기만 요렇게 여기까지 써버려. 단모음 10개. 길이가 좋습니다. 일단 요래 여기까지. 단모음보다 10개 있어. 그러면 동료가 우리가 지금 중세국어에서는 모음 11개를 봤잖아. 기본적인 모음. 요 안에서는 단모음이 몇 개일까? 요 안에서는 어디까지 이거 중요하다. 상형자 3개랑 초출자 4개 있지. 이 새끼만 뭐로 봐요? 중세국어의 단모음 7개로 봐요. 이 새끼만. 그럼 선택지에서 이런 거 나온다고 반드시. 중세국어는 뭐보다 현대국어보다 단모음 개수가 뭐하다? 작다 이거야. 작다. 그럼 쌤, 이 제출자 요 새끼들은 당연히 얘는 어디로 가겠니? 리중 모음에 들어가는 거야. 리중 모음. 와우, fuck. 골 아프다. 한숨 쉬어도 돼. 이해해. 그럼 한 줄을 봐봐. 단모음 10개 적었지. 그러면 현대국어와 중세국어에서 공통적인 단모음 뭐겠니? 아, 오, 이까지는 공통이지. 요거 체크해줘. 요 4가지. 얘네들은요, 현대국어에서는 단모음이었지만 중세 중세국어에서는 우진아 단모음으로 봐야 된다, 이중모음으로 봐야 한다. 땡큐. 이중모음에 해당하는 것이다. 너네들이 이미 현대국어 의문체계를 배웠기 때문에 비교하는 걸로 된다. 이 말. 비교하는 걸로. 알겠냐? 혁동이 오케이? 포기한 거 아니죠? 할랑말랑한데 지금 할랑말랑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모음 11개를 봤죠? 그럼 표 밑에 봐봐. 형광펜 들어. 미줄 거 모음 조합. 이제 모음 11개 가지고서 건드릴 수 있는 개념이 모음 조합. 모음 조합. 자, 모음 조합 읽어볼게. 뭐라니?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표기한대. 동혁, 쉽게 말해서 앞에 양성이 오면 뭐가 와야 돼? 양성이 와야 돼. 앞에 음성이 오면 뭐가 와야 돼? 음성이 와야 된다라는 말인데, 옆에 사례를 봐봐. 한 줄 아니? 서로 돕고 살자. 서로 있지. 그럼 한 줄. 요 서로 할 때 어모음은 양성이야, 음성이야? 어모음은 양성이야, 음성이야? 음성이 시작되고 왼쪽으로 가 있잖아. 얘는 음성이. 오모음은 양성이야, 음성이야? 짝대기가 위로 가 있잖아. 양성이. 즉 현대국어에서는 모음 조합 지켜 안 지켜? 안 지켜. 근데 이게 중세는 어떻게 썼대? 서로가 아닌 서류로 썼어. 말이 안 되지. 이상하지? 왜 봐봐. 어모음 지나 무슨 모음이라고? 음성이지. 그럼 음성 왔기 때문에 뭐가 와야 돼? 음성이 와야 돼. 왜? 모음 조합 지키려고. 음모음은 무슨 모음이래요? 음모음. 음모음. 그러니까 모음 조합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가 아니라 서류라고 썼다 이 말이에요. 7페이지로 가봐. 다시 7페이지로. 7페이지. 어디 있냐면 두 번째 줄 봐봐. 문자화로 어디 있니? 서류 돼 있지. 서류하고 그 위에 파란색으로 밑줄 쫙 돼 있죠. 그 위에 써줘. 뭐 때문에 서류였다? 모음 조화 때문이었다 이 말이다. 모음 조화. 그런 거를
모음을 문법적인 표현들을 밑줄 그어 놓은 거예요. 전부 다 외워야 돼. 밑줄 쳐져 있는 거. 내가 다 해줄 거야. 다시 한번 한준 모음 조화가 뭐예요? 양성이 오면 뭐가 와야 돼? 양성이 와야 돼. 음성이 오면 뭐가 와야 돼? 음성이 와야 돼. 근데 제이야, 양성 모음은 꼭다리가 어디로 향하는 거야? 위랑 오른쪽. 음성 모음은 어디로? 아래랑 왼쪽으로. 알겠나? 오케이. 그럼 쌤요, 이 가운데 있는 인간 중성 모음은요, 이 새끼는 아무거나 다 붙을 수 있어. 그럼 문제로 나오겠니 안 나오겠니? 거의 안 나와. 애매하잖아. 다시 한번 중세국어에서는 모음 조화 무조건 지키세요. 무조건. 자, 그래서 밑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모음 조화 밑에 단모음 아래 아, 으, 이, 아, 어, 오, 우 외의 것들은 이중모음이다. 그리고 현대문법의 단모음 에, 우, 에, 외는 당시 뭐로 본다? 이중모음으로 봤다. 이중모음으로. 그러니까 너희들은 중세국어 모음 볼 때 현대국어랑 계속 비교를 해야 돼. 현대국어랑. 현대국어는 우리랑 단모음 몇 개? 10개. 중세국어는 단모음 몇 개? 7개. 7개. 알겠냐? 자, 그 다음에 요까지만 하고 시작. 우리가 지금 초성 만드는 원리 봤고 중성 만드는 원리도 봤지. 종성 만드는 원리가 한준아 있을까 없을까? 네? 종성을 만드는 원리. 있죠. 아,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아, 도우미가 없으니까 갈굴 사람들이 걔가 타격하면 좋은데. 너네도 심심하지? 예. 보면 밑줄 좀 그어줘. 종성 옆에 뭐라 되니? 종성 부용 초성이라는 게 있니? 이게 무슨 말이야? 종성 부용 초성. 괄호해가지고 뭐라 나와? 종성은 초성을 다시 씁니다. 추가로 좀 써줄래? 요때 이 부가 뭐냐면 다시 붙자야. 용은 사용하다 쓸 용자라는 말이야. 그러면 뭐? 종성은 다시 써라. 뭐를? 초성을. 근데 우진아 초성 몇 자라고? 자음 17자였지. 그럼 종성의 17자를 다 쓰느냐? 아닙니다. 그 옆에 역시 밑줄해줘. 몇 종성법? 8종성법이 있네. 8종성법 옆에다가 비교해놔. 뭐를 떠올려? 현대국어의 음절 끝소리 규칙을 떠올려봐. 현대국어에서 음절 끝소리 규칙은 음절 받침에 몇 개만 말하면 소리 내라. 7개지. 가느다란 물방울하는 거 있잖아. 근데 밑에 봐봐. 받침 소리는 기역, 니은, 디귿, 니은, 미음, 비읍까지는 공통적이야. 얘들아, 이 8종성법의 8개가 뭐를 의미하냐면 가느다란 물방까지는 똑같아. 근데 하나 밑줄 그어줘. 시옷이 들어갔고요. 그냥 이응이 아니라 이 꼭지 달린 거다. 옛 이응. 요 2개 좀 유의하세요. 즉 다시 한번 종성에는 초성만 쓰는데 초성 17개 전부 다 쓰는 게 아니라 몇 개만 써라? 요 8개만 써라 이 말이야. 8개만. 한 줄 오케이? 17개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2 종성 만드는 원리는 따로 있다 없다? 없다. 종성 부용 초성이라 해가지고 다시 재탕했어. 재탕. 자, 그래서 밑에 이제 현대문법과 달리 종성은 발음을 8개로 분류합니다. 근데 이 8개는 다시 말하지만 자음을 만드는 원리 중에 각각 하나였다. 즉 오늘날과 달리 디귿의 발음과 시옷의 발음이 다르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이 추정한다 이 말이에요. 언제? 중세 때는.
자,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뭐니? 성조라는 게 있지, 성조. 요즘 어디를 가도 중국인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래도 며칠 쉴 때 그래도 이제 본가에 가서 갔다 왔는데 부산에 친구들이랑 같이 그래도 여행 갔어요. 한 5명이서. 근데 씨발 어디 가도 짱깨들이만 광안리를 가도 해운대를 가고 또 어디 갔지? 부산역은 말할 것 없고 그냥 우리나라 중국 됐습니다라고 하면 좀 있어. 너무 정치적인가? 아무튼 중국인들이 시끄러운 이유가 뭐 때문이니? 목소리가 커서. 목소리도 크고 걔네들 아직 뭐가 남아있어? 성조가 남아있잖아. 뭐 샤오마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우리나라에는 지금 성조가 있냐 없냐? 없어. 나는 그냥 억양이야. 억양 성조가 아니라 성조라는 거는 즉 형광펜 좀 해봐. 표 위에 뭐를 위한 거다? 소리의 높낮이를 위한 거다. 빨간 글씨 있죠? 소리의 높고 낮은 정도 높낮이를 표기하는 거예요. 높낮이 높고 낮음 길고 짧은 거 아니다. 성조는 소리의 높낮이야. 높낮이. 자, 근데 이 성조는 소리의 높낮이를 표기하는 건데 세 가지만 기억해요. 먼저 낮은 소리 나와있죠. 높은 소리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요 세 개만 기억해. 낮은 소리를 우진아 뭐라고 되어 있니? 한 소리 땡큐 평성. 높은 소리는 거성. 낮았다 높아지는 건 땡큐 상성이라고 되어 있죠. 상성이라고. 근데 왼쪽에 또 뭐가 나와있니? 방점이라는 게 나와있어. 방점. 여기는 방점. 그럼 방점 옆에다가 추가로 좀 필기를 해줘라. 성조란 소리의 높고 낮음을 표기하는 건데 점을 찍어요. 어디 찍냐면 동료가 글자 왼쪽에 찍어줘. 글자 왼쪽에. 그래서 한준아 평성은 점이 있어 없어? 점 없대. 거성은 점 몇 개래? 상성은 몇 개래? 2개네. 동료가 이렇게 보면 뭔 개소리인가 싶죠? 그래, 점을 찍는 건 알겠어. 점으로 소리의 높낮이 표기하는 건 알겠어. 다시 7페이지로 가봐. 알려줄게. 7페이지로 가봐. 내가 짧게 하나만 써볼게. 예를 들어서 7페이지에 맨 처음이 나 점 하나 있고 오랏 그 다음에 점 2개의 말 그 다음에 싸 옆에 넣고 요래 돼 있죠. 요래 돼 있잖아. 나란 말씀이. 그럼 봐봐 이거 어떤 말이냐면 헤이 우진 예. 옆에 왼쪽에 점 있어 없어? 그럼 낮은 소리란 말이지. 일단 낮은 점 하나지. 무슨 소리야? 높은. 요렇게 소리나. 점 몇 개? 낮다가 올라. 요래 되는 거. 점 없지? 요래. 점 하나지. 참 개같다 그지? 요렇게 소리 내라 이 말이야. 어떻게 읽어? 나라 말싸미 뭐 이렇게 읽으래. 아무튼 요런 그림도 심심찮게 문제 풀다가 볼 수 있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즉 한준 점 어디에 찍어? 오른쪽 위아래 글자 왼쪽에 찍어. 왼쪽에 찍어서 길이야 높낮이야? 높낮이를 표시하라면 높낮이. 다시 1페이지로 오세요. Sorry. 자 그러면 제이야 오늘날에는 성조가 없잖아 그치? 성조가 사라졌는데 이것만 필기해줘. 요 상성 낮았다 높아지는 거. 요 상성은 동료가 상성은 현대국어에서
무슨 음으로 바뀌냐면 긴 소리 장음으로 바뀌어요. 장음으로. 왜 우리 분절음은 비분절음을 했다고 기억나니? 비분절음이 뭐니? 소리의 장단 길고 짧음이었잖아. 엄마 밖에 눈 내려가는 이런 표시 있잖아요. 길게 표시하라 이 말이잖아. 다시 한번 뭐 옛날에 삼성은 오늘날에 뭐로 바뀌어? 긴 소리로 바뀐다. 긴 소리로. 알겠냐? 그럼 나머지 두 개 평성 거성은 뭐로 바뀌어? 짧은 소리로 바뀌어. 그냥 눈 닫는 거 있잖아요. 신체 기관. 요까지 의문체계 되겠어. 다시 한번 앞에 보면서 제2 중세국어라 하면 어느 시기부터 어느 시기까지? 중세 고려 건국부터 16세기. 근데 나누면 뭐를 기준으로 나눠? 한글 창제 기준으로 전기 후기 나누고 있지. 그다음 한준아 자음은 총 몇 개예요? 17개 맞아. 그럼 맨 처음에 기본자는 무슨 원리로 만들어? 예, 그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 아설순 시후 해가지고 요 기본자에서 우진 획을 더하는 걸 뭐라 그래? 가획의 원리로 또 만들고 상형도 아니고 가획도 아닌 무슨 자가 또 있었어? 이체자라고 세 가지 있었지. 예비음, 반설음, 반치음. 그 다음 제2i 모음은 맨 처음 상형의 원리가 있지. 기본자 뭔데? 기본자요? 하늘에 본 떠가지고 뭐를 만들었대? 모음. 아래야. 땅에 본 떠서 사람 본 뜨면 가운데 서 있는 네 몸 있잖아. 요 세 가지 기본자로 각각 초출자와 제출자 만들었죠. 초출은 뭔데? 초출이란다. 그럼 중세 11자 중에서 단모음은 총 몇 개? 7개였어. 현대국어와 좀 비교할 필요가 있겠지. 그 다음에 모음 조화란 뭐 말하는 거야? 지희야, 모음 조화란 양성 모음이 오면 음성 모음이 오면 음성 모음이 오는 거. 즉 중세국어에서는 모음 조화를 철저하게 시킨다는 거. 우신 오케이? 그 다음 도묘가 종성은 만드는 원리가 따로 있니 없니? 그걸 뭐라 그래? 종성? 뭐 읽기도 어려워요. 종성, 부용, 초성이라 그래. 근데 초성을 다시 쓸 건데 17자를 다 쓸래? 몇 자만 쓸 수 있어? 8개만 쓸 수 있다. 알겠냐? 잠깐 쉬자.